이제 단독의 종류도 이제 시험에서 이제 곧잘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에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 중에 매번 써먹다 아까 잠깐 예를 들어줘. 취소, 거기 예를 봐보세요. 해제라든가 상대방 있는 단독에서 중요한 것들이 밑에 보면 예 그래가지고 취소, 해제 나와 있죠. 요것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앞쪽에 나오는 추인이에요. 추인하고 취소, 해제, 추인 세 개만 갖고 놀면 기본 40점을 일단 묶고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예 들어준 취소, 해제와 더불어서 추인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예 들어준 해지, 철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민법에서 그것들이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이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 있는 단독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단독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예 들어준 취소 같은 걸 한번 해봐. 취소, 해제 뭐 이런 것도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이니까 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의료 사기 강박이어서 건물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해서 이제 공갈 협박 당해서 등기지 넘겨줘서 소유권 넘어갔다고 치자고 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배워요. 110조 1항에서 갑은 사기 강박 이후로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요 취소 같은 것이 단독행위고 따라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이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의 특징이 뭐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생긴다는 건데, 왜 이게 원칙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법에 의해서 취소 의사표를 하는데, 물론 구두로 전화통으로 얘한테 나 취소할게 이래도 되지만, 그러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요. 소송이 없을 때. 그래서 증거를 남기 위해서 이제 서면으로 이제 취소하겠다 보통 할 건데,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많이 써먹는 것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겠죠. 나는 모녀 로봇이야 을 당신하고 매매했는데도 당신이 공갈 협박했기 때문에 민법 110조 1항에서 나는 취소하겠다, 이렇게 서면을 작성해서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 취소했다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 취소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취소 안 하면 그대로 얘가 소유자가 돼요. 취소하면 소유권 되찾아가는 거고, 근데 나중에 구두로만 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증명대로 서면으로 이제부터 보내는 건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이자가 취소 의사표시 이거를 발송만 딱 했어요. 그 2단계에서 취소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이 되면 2단계에서 매매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가 되면은 소유권 2단계에서 얘한테 돌아가요. 그러면 얘를 봐보세요. 얘가 비록 싸가지는 없지만 매매 계약의 당사자요. 그럼 얘도 당사자 이상 최소한도로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상대방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얘가 취소한 건지 안 한 건지, 따라 소유권이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건지 얘한테 돌아간 건지, 얘가 그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취소 의사표시가 발송만 돼서는 안 되고 최소한 얘한테 도달이 돼야지 얘가 갑이란 놈이 취소했구나, 그러니 소유권이 이제 갑한테 돌아갔구나, 이걸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계약의 당사자 이상 최소한도로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알 수는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굳이 상대방에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성립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데, 몇 가지를 요거는 머릿속에 담아둔 지금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포기 같은 거. 요거는 보세요. 제가 볼펜 소유자요. 요걸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내 소유권이 소멸이 돼요. 근데 내가 앞에 사람한테 나 이 내 건물 소유자인데 내 소유권 포기할게요. 의사표시 할 필요 없잖아. 나 혼자 그냥 뭐 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포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소유권의 포기라고 말까. 유언 같은 거. 대표적으로 유언 같은 거. 유언도 어째요? 여기서 저 같은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나하고 의논하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유언장에 기재하잖아요. 유언도. 그러니까 단독행위 유언도.
계약 아니고 단독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 말이야. 왜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그러면 갑이 부로서 피상속이요. 그럼 유언장에 보통 이렇게 쓸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내가 죽으면 어디 있는 건물을 큰 놈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게 유언장에 기재가 될 거라 그 말이야. 근데 유언이 단독이라는 말은 이해하겠죠? 상속인하고 협의해서 아들아 내가 건물 난 줄게 너는 오케이 할래? 예 아버지 나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유언장 기재하면 되고 그게 단독행위야. 그런 걸 단독행위를 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을 하게 되면은 큰 난리가 나버려. 이 의사표시가 상속인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유언장 내용을 이미 알아버려요. 그러면 분규 생기죠. 작은 놈이 또 하랄 거야. 아버지 왜 큰 놈한테는 건물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아버지 제명이 못 써가 죽어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상속인에게 도달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비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놨다면 법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유언이라든가 그 중에서도 유증은 유언에 의한 징여를 특별히 유증이라 그래요. 유언 중에서 내가 주거든 건물 한 채 누구한테 주어라 이런 걸 유언에 의한 징여 유증이라 그래요. 유증이라든가 소유권의 폭이라든가 이런 건 몇 개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단독이 감 잡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종류도 그것만 체크해놓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코 해가지고 참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참 여러 가지를 썼네요. 아까는 뭐 플러스 뭐라고 써놨더만 핵심이란 소리겠죠. 참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뭐라고 이렇게 코끝도 보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그냥 중요한 사항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상대방은 단독은 상대방이 없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해서 이제 그 박스에 쓰였는데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귿번 자연적 해석방법에 의한다 이런 건데 나중에 뒤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냥 거기다 코 해놨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고 하겠어. 코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고 또 핵심인가 보다 뭐 외워야 되는가 보다 그러신 분들 때문에 부연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외울 필요 없고 뒤에서 중요한 거 다 배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거기 18페이지를 펴보세요. 법률형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목숨 걸고 깨우쳐야 돼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일단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민법의 최고 원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 사적 자치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법률행위가 오인되어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바꿔 말하면 권리 변동이란다.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요거 하나 배운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법률행위에서 발생이 된다. 이 한 줄을 배운다. 전제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행위가 오인되어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다음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제1단계로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례 같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게 오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권리무가 이 권리무가 발생이 되려면 전제 계약이 일단 성립되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계약이 성립도 안 됐는데 권리무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일단 1단계로는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법률효과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를 이제 법률행위 성립요건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요건이 있는데 특별 성립요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일반적 성립요건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법률효과가 생기든가 말든가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거 깨우치는 거예요. 먼저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다시 하게요.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목이니까 요 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찾는 훈련 하자 말이에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도 매수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 승낙 1억 원에 살래 사격 의사표 있어야 되고
요거는 쉽게 찾아내요. 이렇게. 문제는 이 목적을 이해를 잘 하시라고. 요거는 쉽게 찾아내니까. 이 목적은 뭘 말하냐 하면 책에 보니까 이런 개념이 전혀 지금 안 쓰였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욕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욕하는 법률 효과, 이걸 목적으로 하니까 뭐하고 칼같이 구별하느냐. 목적은 목적물하고 칼같이 구별하신단 말이야. 여기 목적물은 법률행위 객체를 말이야. 여기 칠판에 따라서 이 건물과 같은 것을 계약의 객체 목적물을 한단 말이야. 이 목적물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목적이 성립 요건이라고 말이야. 그 목적은 뭐냐? 요 건물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에 의용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니까 아까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 매매 같으면 얘가 청약함으로써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매도인이 의혹하는 거라고 아까 그렇게 드렸단 말이야. 네가 대금량 소유권 넘길 의사 같다 이야기니까 소유권을 이겼다고 의혹했으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얘는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자 의혹하는 법률효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는 것 요게 목적이란 말이야. 거꾸로 매수의 경우는 승낙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의혹하는 거죠. 그래 의혹한 바에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요. 그럼 당사자가 장래 발생자 의혹하는 법률과 매수인이 대금 지급 부담하는 것 요게 목적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야.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적이 다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 재산을 매매를 하면서 매수대금은 이 사람은 전 재산이고 아무런 목적 없이 할 리는 없지 않냐 말이야. 뭐 하려고 매매하는데 그거 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이야.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이런 의미에서 요걸 목적이라 하는 거니까 요거 쳐다보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야. 매도인은 대금 지급 조건 권리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조건 권리 취득하고 매도인은 대금 받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목적하고 목적물은 칼같이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 목적물이 없이도 계약은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이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는 칼같이 구별해야 된다. 목적하고 목적물을. 일반적으로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목적은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요 매매가 같으면 요 청약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방금 딱 가르쳐줬죠. 청약은 소유권 넘겼다 의혹하는 거라고. 그 의사표시 존재하면 소유권 넘겼다 의혹하는 거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소유권 이름을 부담하는 거야. 이게 목적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목적물하고 칼같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겠더니 대부분의 중간 수험생 99% 있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립요건 그러면 요 세 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따질 줄 알아야 된다. 민법시사 표는 이거니까. 요 사례를 이렇게 바꿔보자 말이에요. 다시 하게요. 민법은 실제법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 법률 효과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권리무가 생기려면 일단 성립이 돼야 돼요. 이게 1단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따질 줄 아셔야 돼요. 이 사례를 약간 바꿔놓자고 말이에요. 요 값을 정신병자라고 가정을 한다 말이에요. 매도인이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정신병자 값이 건물을 의뢰하고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되는가 이런 걸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판단할 줄 아는 수험생이 0.1%도 안 돼. 내가 볼 때 중요 수험생 중에.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악세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판단하는 걸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예요. 값이 정신병자예요. 이 경우도 계약이 성립되는가. 일단 계약이 성립되냐고 물어보면 성립요건 갖췄는가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당사자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요건을 다 외우고 있어. 외우기 쉽죠. 당사자 목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요 계약이 성립돼서 물어보면 요거는 어디 값보라 따로 외우고 앉았는 거 갖고 쳐다보고 앉았어. 갑이 미친놈인데 미친놈이 이거 똥을 좀 못 가르는데 계약이 성립돼 안 되고 둘이 싸우고 앉았어. 성립된다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왜 미치고 싶은 거 옆에서 보면 당사자 있는가 확인하세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당사자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의미하는가? 저는 정신병자처럼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사람도 당사자에 포함되는가? 그게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걸 깨우쳐야 된다. 민법 공부에서. 요거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고. 여기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자연인 여러분과 법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보다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모두 당사자에 해당이 돼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 IQ가 10이냐 1000이냐, 박사학위 소지자냐, 초등학교 중퇴생이냐, 눈이 한 개냐 두 개냐 다 필요 없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당사자에 해당이 된다. 힌트 주었으니까. 매도인이 정신병자도 계약 성립될까요? 성립된다 그 이야기야. 이거 당사자잖아요. 의사표시 있고 그럼 목적 수반하고 계약 성립하잖아요. 그런 걸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언제나 법률 효과가 생기냐? 이걸 이제 2단계로 또 따져야 되는데 방금 여기 정신병자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매도인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정신병자로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성립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냐 안 되냐 요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을 무효라 그래요. 요 계약이 성립된 결과 당사자가 실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 이걸 유효라 한다 그 말이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되는 것, 효과가 발생 안 되는 건 무효라 그러고.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요 정신병자 사례에서 정신병자다. 그래도 계약은 성립은 된다. 여기까지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발생이 되냐? 가정을 해보자. 이 계약이 유효라고. 그러면 유효가 되면은 아까 목적으로 삼고 있던 소유권 이전 의무 요게 실제로 발생이 되고 아까 목적으로 삼고 있던 대금직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유효라 그래요. 아까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목적으로 삼고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 유효다 그 말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현실화되는 것, 실제 발생하는 것을 유효라 그래요. 그 의무가 실제 발생이 되면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결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은 정신병자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매수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법은 아까 상시라고 그랬어요. 이 결론은 우리 상식에 맞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법의 세계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면 정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보여주려면 이 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거꾸로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 그럼 뭐 계약은 처리했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가 발생이 안 되면 소유권 넘겨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돼요. 저번에 기초인문과정 공부한 사람 잘 알겠지만 이런 거를 시험에서는 의사 무능력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결국 뭘 의미하느냐? 다시 하게요. 기초인문과정 안 들은 사람들 기초인문과정을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민법 점수가 30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직 기초인문과정 안 본 사람은 본인 틈을 오늘 저 바꿔 가시고 집에 가 틈틈이 기초인문과정 동영상 반드시 보셔야 돼. 그걸 안 보면 30점이 내려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기초인문과정 동영상을 꼭 보시고 프린트를 꼭 보셔야 된다 말이야.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발생이 안 되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왜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느냐?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실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일 것.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자가 계약 체결하지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2단계로 법률행위가 성립되어 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실제 효과를 발생시키기 전 또 하나 요건을 필요하는데 그게 법률행위 효력요건이라 그 말이요.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시켜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효력 요건 이렇게 불러요. 이 효력 요건을 갖추면은 유효고 못 갖추면은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 관련해서도 효력 요건이 필요해요.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춘 당사자일 것. 이런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 행위하지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 이야기했죠.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는 의사 표시가 아닐 것. 목적과 관련해서도 효력 요건 4가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효력 요건을 완벽히 갖췄을 때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효력 요건인데 이것도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된 효력 요건을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러고 우리가 지금 깨우쳐야 될 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박스 속에 보면은 특별 효력 요건도 나와 있죠. 여기 특별 효력 요건은 시험에도 필요해요. 요거는 개개의 법률행위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는 칸 쳐진 걸 박스라 그래요. 19페이지 보면 그 일반적인 그 밑에 특별 효력 요건 있잖아요. 그게. 거기 보면은 대행에서 대리권을 존재하고 2번에 조건부 기한부 분에서 조건행지 기한호도를 140일 해놓고 동그라미 3번에 기한호도를 152조가 또 나와 있죠. 그 하나 삭제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147조는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를 말해요. 동그라미 2번에서 기한호도를 삭제하고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잖아. 152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거.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그 기한의 도래가 같이 써졌잖아요. 거기에 그거는 삭제하시라고 말이야. 그 동그라미 3번에 기한의 도래가 또 나와 있잖아.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그 다음 나머지 거 유언에서 유언자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조건부 법률행위 있어서 조건의 성취 요 두 개는 특별 효력요건인데 특히 동그라미 2번 조건에 관련된 거 요거는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고 이건 나중에 배우지만 조건에서 그거는 나중에 배울 일이고 문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좀 깨우쳐야 되는데 설명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뭘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느냐. 자, 법률행위에 오인되어서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 갖춰야지 실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풀면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 무효 문제 우리가 이제 민법선을 배우자는 게 이거 하나 배우는 건데 여기 지금 아까 계속 이걸 가르쳐 줬어요.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럼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을 통해서 매도 매수인이 어떤 권리의무를 갖는가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를 하는데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려면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요. 거꾸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권리의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법상에 배우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이 될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 판단을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유효면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고 무효면 발생이 안 되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 거라 말이야. 그러면 여기 도표를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야. 이 효력요건을 갖추면 효과 발생 유효고 효력요건 못 갖추면 이걸 무효라 그래요. 그런데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가 엉망진창이 되면 앞으로 공부할 때 엄청 애를 먹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행위 지금 유효냐 무효냐 이 가치 판단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돼요. 법률행위가 뭐가 돼야 되냐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효력요건도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불성립인 경우 성립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효 무효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인식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금 이렇게 목표를 딱 정했어요.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할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을 하나 앞에는 민법 전부라 그랬죠. 근데 유효 무효를 판단하면 법률행위 일단 뭐가 돼야 되냐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그 계약의 유효냐 무효냐 이거 하나 배우니까 앞으로 제가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사례 딱 내놓고 요거 계약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1초도 말씀을 무조건 성립되다고 대답하셔야 돼. 그래야 한 문제라도 맞히신다고. 왜요?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효능적으로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고 오늘 이 계약이 유효냐면 이거 하나 배우는데 이걸 따르면 성립한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연습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사례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일 전에 예컨대 1월 8일쯤 계약 체결 이틀 전이요.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살래 삭게 해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묻는다 말이에요. 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따위로 무조건 성립되고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성립되냐 물어보면 요 세 가지 갖췄는 거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이게 따로 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여기에 대입시켜야 됩니까? 자, 당사자 있죠?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살래삭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냥 목적 있잖아요. 요 건물은 목적 아니고 목적물이에요. 요거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가르쳐 드렸죠? 목적은 목적물 구별하셔야 된다고. 요거는 목적물은 없지만 계약은 성립되는 거 이렇게. 그 대신 성립은 됐지만 성립 당시부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효력요건과 갖춰야지 유효가 되는데 목적권에서 목적을 이행 가능이라는 게 있죠. 이행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요거는 계약은 성립했지만 목적을 소유권 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한다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뭐라고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성립한 걸 전제로서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푸셔야 된다고. 그래야 한 문제를 건지신다고. 성립한 거를 전제로 해서 이 효력요건 갖췄냐 못 갖췄냐 요걸 앞으로 배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도 시험에 이제 이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당사자와 관련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요. 관립따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밑에 두 개, 목적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 하고 의사합제 관련 효력요건 2가지 하고 요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권리무가 발생이 되려면 효력요건 갖춰야 되는데 이게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걸 이해 못하면 민법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또 19페이지에 당사자 능력 해가지고 권리능력 뒤에 보면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 당사자 효력요건에. 근데 이걸 모르면은 민법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책에 쓰여있는 이걸 읽어봐야 일정에 도움이 안 돼. 여기 프린트물 여기 자세히 쓰여서 읽고 이해 안 되면은 동영상 꼭 보셔야 돼요. 요거를 기초입문과정에서 1시간 반을 강의를 해드렸어. 그게 동영상에 올라갔어요. 입문과정이. 요 프린트물 보시고 거기에 쓰였으니까 그걸 집에서 반드시 이습을 다음 주에 해오셔야 돼. 반드시 해오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거 하나 있으니까 고쳐야 돼요. 거기 20페이지 보면 의사능력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제일 위에. 만취자나 어린아이나처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걸 좀 고치셔야 돼. 동그라미에 만취자, 술 만땅으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처럼 이렇게. 나자 빼고 만취자나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잘못 썼으니까 3번의 행위능력에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로 가르쳐 줬는데 입문과정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가 누구누구 있나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인 요 세 사람이 제한능력자죠. 그 피특정 후견이 있죠. 요건 제한능력자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능력자예요. 왜 책을 잘못 써놓은 거예요? 피특정 후견은 삭제하셔야 돼. 제한능력자에는 그 네 놈이 쓰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기초문과자 배운 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배웠잖아요. 이거 프린트물도 그것만 쓰였잖아요. 그게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은 제한능력자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빼셔야 된다고.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피특정 후견은 요거는 제한능력자 아니라고 말이에요. 책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딱 3사람뿐이에요.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이렇게. 피특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 아니라 그 말이야. 완전한 능력자고. 그거는 삭제하셔야 돼요. 왜? 잘못 써진 거니까. 그런 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집에 가서 프린트물 보셔야 돼요. 왜? 이해 안 되면 동영상 꼭 보셔야 돼요. 왜? 자세히 1시간 반 동안 설명해 놨어요. 여기다가. 그걸 꼭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걸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목적어나 효력요건 4가지 하나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의사표에 관련 효력요건 요걸 하나하나 배워요.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전제할 거를 좀 전제합시다. 앞으로 민법관도 필요하니까 그런 걸 가르쳐 드렸으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전제하자고 한 거를 꼭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민법 실제법 배운다. 요걸 항상 염두 두시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